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5회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GIF의 개막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공학부의 고종길 교수입니다. 저는 모니카 플루라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은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사회 공헌원의 대표적 행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포럼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책 이반자와 학자 또 오늘과 내일의 리더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의 포럼의 주제는 바로 터닝 포인트,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는 한자는 바로 위험과 기회를 상징하는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기회를 담고 있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그리고 심지어 전쟁도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바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그리고 세계 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 기후 협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한 국가, 한 대륙이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서승환 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대표적 대학으로서 또 싱크탱크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SDG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여러 전략을 통해서 연세대학교는 AI, 퀀텀 컴퓨팅 등 다양한 최첨단 연구를 선도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비전 연세 150의 세 가지 필러, 공존과 헌신, 도전과 선도, 창의와 혁신을 통해 기여할 것입니다. 연구자, 정책 이반자, 세계 시민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분들과 함께 기조 발표, 특별 대담, 그리고 특별 세션들, 4번의 플래너리 세션, 그리고 14개의 세션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 질문도 제기하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해결책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 탄력성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훌륭한 연구자들로부터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본 포럼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지금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세상처럼 보이는 세상을 조금 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개막식에는 환영사부터 듣도록 하겠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서승환 총장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대면으로
제5회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GEEF 2023을 바로 이곳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이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먼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즉 SDG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츠 피셔 박사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겸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공동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라사 마셸 디 엘더스 부의장, 그리고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영부인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미나 제이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님, 이반 두케 마르케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박진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님, 그리고 프리말렐 자야사키야, 그리고 항만항공 스리랑카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리크마헤 바누아투 보건부 장관님, 모드 함비 압두샤풀 말라야 대학교 부총장님, 그리고 강경화 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덩큰 로스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치프 에듀케이션 오피서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터닝 포인트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현재 우리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반 정도의 여정을 와 있는 시점에서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기후 위기, 그리고 전쟁과 빈곤, 그리고 경제 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글로벌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정체되어 있는 SDG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학계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SDG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연세대학은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 그리고 위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급성을 가지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2030년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비전 연세 150 인게이지먼트 엑셀런스 이노베이션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진리와 또 자유를 향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밸류에이션 에이전시라고 하는 평가기관, 그리고 ENQS 등에 의해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연세대학은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통하여 우리의 다양한 학술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경험을 통해서 팬데믹 위기를 기반으로 하여서 2030 SDG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SDG 4번 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최초 고등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최하여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과 관련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뉴노멀 시대에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성과 또 탁월성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여 개 이상의 대학들이 이 온라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가자 수와 학습자 수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는
몇 개 안 되는 기관 중 하나로서 양자 컴퓨팅을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적인 리서치를 양자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노력할 것이고 띵크탱크로서 전 세계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GEF에 참가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SDG 노력 달성에 있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는 오늘 참여하신 모든 GEF 2023 참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글로벌 노력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공동 미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다음으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명예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님, 그라사 마셀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영부인님 겸 디 엘더스 부의장님, 자이어스 캐라 스리랑카 항만 장관님, 릭 마이엠 장관님, 강경화 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 마리오 카스티오 페르난데스님, 유럽 대사님, 내외기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교수님들, 또 학생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제5회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에 환영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함께 모여서 서울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법적으로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많은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학생분들, 대표분들, 전문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전 세계의 협력을 위해서 또 젠더 평등을 위해서, 청년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기후 행동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는 모두를 위한 미래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본 포럼은 5년 전에 처음 출범했습니다. 제가 제8대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자마자 영광스럽게도 GEF 포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GIF는 세계적인 수준의 플랫폼이 되어서 SDG를 논하고 SDG의 적용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SDG 목표도 다루게 될 것이고 여성 리더십, 건강, 보건, 스마트,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양한 주제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중요한 우선순위로서 제가 늘 염두에 두었던 주제이고 특히나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되었고 또 17개의 SDG 목표들이 채택된 것을 늘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청년의 임파워먼트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다룬 주제입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터닝 포인트,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본 포럼이야말로 신뢰 가능한 솔루션들을 구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도전 과제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SDG를 달성하고자 하는 15년의 기간 중 절반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채택된 목표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17개의 SDG 목표를 모두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UNDP, 에스캅 등 여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과연 17개의 SDG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인의 결과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2030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행히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등 여러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결론 또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불행히도 결론입니다. 2030년까지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리오 구테레시 사무총장님과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50년이 되어야 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062년이 되어야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테레스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기관들과 논의를 한 끝에 SDG 이후에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지금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UN 사회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년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쟁 때문에, 빈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 핑계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SDG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GIF 2023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기회가 되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더욱 배가해서 여러 위기들에 대처하고 SDG 목표를 2030년까지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기후 위기, 그리고 파괴된 세계 공급 사슬망,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폴렌 마레코 대사님과 저는 이 주제를 늘 논의해 왔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께서도 산토스 콜롬비아 전 대통령님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오가는 길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전 과제, 어떠한 어려움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떠한 일들을 자행했는지를 직접 보는 것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더 엘더스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라샤 마셀 영부인께서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 더 엘더스를 통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푸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 형사법원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지금 현재 비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형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안을 찾아서 반드시 특수재판원을 만들어서 푸틴이 인류에 대해서 자행한 범죄, 전쟁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총장 재임 당시 제가 항상 주창했던 것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지 않더라도 내일 승리할 것이고, 내일 승리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유엔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반드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항상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국가도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없이는 SDG도 달성할 수도 없고 평화, 정의, 빈곤 퇴치, 젠더 임파워먼트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이야말로 미래의 세대를 교육하는 곳으로서, 미래의 리더를 교육하는 곳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늘 대학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미래의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같은 현 세대의 리더는 이제 자리를 비워주고 그 자리는 여러분과 같은 미래의 리더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글로벌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과 내일 많은 참석자분들께서 활발한 토론에 참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주제를 논의할 것이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정책 재현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지며 현재의 도전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라샤 마셀 더 엘더스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공에서 아주 먼 거리를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그라세 마살 부의장님께서 더 엘더스의 공동 부의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 세계 11명의 엘더들은 과거 대통령, 총리 또 노벨상 수상자들이 5월에 한국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엘더분들을 모두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님, 하이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님,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께서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진 장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반 두케 마르케스 제33대 콜롬비아 대통령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온라인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특히 영상으로 축사와 기조 연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박영렬 교수님과 송인환 교수님께 드립니다. 이 교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밤잠 못 이루시고 GF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지구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손에게 우리가 빌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미래의 지구의 리더이자 오너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또 좋은 새해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 영감을 불러넣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이자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공동의장이신 하인츠 피셔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제 동료인 반기문 총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2023 참가자 여러분, 반기문 세계시민센터의 공동의장으로서 그리고 본 포럼의 공동 주최 기관으로서 제 인사의 말씀 그리고 건승을 이번 2023 지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전달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면으로 초반 컨퍼런스 올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짧은 영상 메시지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빌려서 유럽과 또 한국 간의 강화되는 연대를 축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은 수교 130년을 기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다양한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협력과 적극적인 아이디어의 공유를 민주적이며 역동적인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와 추구해 나가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러시아의 파괴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아마 이 전쟁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의 러시아의 상황이 훨씬 과거 대비하여, 즉 전쟁이 시작되었던 1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악화되었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가능한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협상을 통한 평화 협정은 더 많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무기에 의한 평화 협정을 할 경우는 복수와 보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평화 협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장기적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기후 안정에 미치는 위협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 분열과 긴장을 가져오고 빈곤과 또 사회적인 탈구, 그리고 심각한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하고 또 참을성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많은 과학자들과 더불어 이들의 생각이 제대로 이해받고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목소리를 부여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급진적인 조치와 행동을 요구하여 기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올해 포럼의 주제는 터닝 포인트,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제 생각에 매우 좋은 주제 선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는 희망과 낙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 거대한 도전을 해결하고 이러한 낙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2034년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UN 지속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는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팬데믹이 종식되고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이 종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SDG 이행 일정을 2030년까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희망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모든 국가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향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인스 피셔 박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저희가 추가적으로 축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의 영상 축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 하인스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님, 그라사 마셀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영부인님,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올해의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연세대학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그리고 세계 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 측에 본 의미 있는 포럼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로 2030 어젠다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해의 포럼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유례 없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완전한 회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급격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둔화의 을 겪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겪을 수 있는 세 번째로 큰 둔화입니다. 또한 공급 사슬망이 파괴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며 지정학적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포럼의 주제인 것이죠. 오늘날 다양한 기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SDG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절반 정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030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용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있어야 할 것이고 미래의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바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양한 위기와 팬데믹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 회복에서 여성이 참여되어야 하고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회복 탄력성 있는 사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핵심적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특히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DA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성과 여아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SDG의 달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기회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달성될 때 리스크를 줄이고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협력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또한 다양한 파트너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지원을 할 것입니다. UN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UN 사무총장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바로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또 무상의 디지털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자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바탕을 통한 세계 단결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2030 어젠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 파트너십만이 유일한 방식입니다. 최근에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들, 예를 들어서 액트 엑셀러레이터와 코백스 등이 바로 팬데믹을 종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율된 세계적인 노력이야말로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단결의 중요한 경험 그리고 협력의 경험이야말로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최근에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평화, 자유,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내외의 도전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파트너들과 단결할 것입니다. 같은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로서 우리는 기여를 하는 외교를 통해서 다양한 개발 협력을 할 것이고 또 ODA의 양을 세계 10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30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15년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9월에는 SDG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입니다. SDG 정상회담을 통해서 SDG가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와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변혁을 이룰 수 있는 대담한 액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액션들을 통해서 2030년이라는 목표해를 위해서 다시금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한국은 2030 어젠다를 향해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IF는 지속적으로 집단적 지혜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서 달성하고 2030 어젠다를 향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 장관님,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의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제5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님을 비롯한 글로벌 사회공헌원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경기 침체, 사회 양극화, 팬데믹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소개하고 전 세계의 동참을 촉구한 지 벌써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이 포럼이 우리와 함께 꿈꾸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도 환경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운동,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런 사업,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안심소득 등 약자와 동행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혜와 해안이 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도 큰 관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막식의 모든 연사분들 또 초청 손님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내빈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So the ambassador of Algeria, 알제리아 대사님, 루투아니아 대사님, 라트비아 대사님, 고기영님, 최영준님, 박태선 교수님, 마리아 윤님, 또 페나마 대사님, 쿠웨이트 대사님, 시리아 대사님, 오만 대사님, 러시아 대사님, 앙골라 대사님, 이탈리아 대사님, 박정숙님, 김한희님, 우크라이나 대사님, 박영숙님, 남아공 대사님, 우즈베키스탄 대사님, 가나 대사님 다 함께 해주고 계시죠? 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님, 박영일님, 도미니코 리퍼블릭 대사님, 제인 앤서니 히는님, 마리아 페르난데스님, 프리크마크님, 강계환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서승환 총장님 함께 해주고 계시죠?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감사합니다. 네, 40분이나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Thank you everyone. If you can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면 바로 기조 연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기조 연사분들을 차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은 아미나 모하미드 UN 사무 부총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정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우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세계 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비전 넘치는 구상을 진행해 주시고 SDG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입니다.
터닝 포인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는 현재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갈등, 기후 재난, 그리고 다양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록적인 1억 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7,500만에서 9,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 약속들을 보면 전 세계의 기후는 2050년까지 2.8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구의 곳곳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세계적인 협력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회복, 기후 정의, 또 부채, SDG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서로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지정학적 분열이 이루어지고 혐오와 불신이 팽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유엔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갖고 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실제 위기라는 것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을 할 때에는 평소에는 너무 리스크가 높고 너무 파괴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담한 액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의적 솔루션들은 누가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기후활동가이고 인권활동가이고 발명가고 혁신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청년 중 여성의 경우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 또 실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고 있고 졸업 이후에는 스마트한 기후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차이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DNA의 일부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문 제8대 사무총장님께서 재임 시절에 유엔 최초의 청년 특사를 임명하셨고 몇 개월 전에 유엔 총회에서는 이것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유엔 청년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청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경제사회이사회 청년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년들과 청년의 아이디어, 솔루션, 혁신을 유엔에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도전 과제를 위한 지원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은 다른 세대보다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고 또 비공식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노숙의 빈도, 또 여러 난민의 빈도를 보면 훨씬 높습니다. 2023년이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엔은 바로 청년들의 편에 서서 청년들을 위한 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늘 희망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SDG를 위한 세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 중 대표적인 것이 9월의 SDG 정상회담입니다. 2030 어젠다의 반환점인 이 시점에서 SDG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여러 파트너들은 사람, 지구, 평화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것은 SDG 부양책도 포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요 녹색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이 되고 또 도전 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희망과 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대와 현재 세대가 모두 번영과 존엄성 있는 삶을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 위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유엔 사무부총장님 연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귀빈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사 마셸 디 엘더스 부의장 겸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십니다. 그러면 따뜻한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님, 그리고 제 동료이자 친구인 유엔 전 반기문 사무총장님,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이자 또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리더 중 한 분인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 이렇게 중요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우 아름다운 국가에서 왔습니다. 모잠비크라고 하는 동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마 제와 매우 가까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통해서 잘 알려진 국가에서 왔습니다. 아마 우리를 가르고 있는 이러한 대양도 있고 대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한국이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느 때보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가깝게 상호 연계성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긴밀하게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상호 연계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문제가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눈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로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교육과 보건 그리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보다 강화시켜서 보다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연계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이런 학습 손실로 인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억 2천만에 달하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쟁과 또 위기 등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학습 환경에서 내몰려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학습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력 있는 미래에 바로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인간 개발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만 수개월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이로 인한 여파의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파급 효과는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다중위기라 폴리크라이시스라고 불리고 있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글로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글로벌 시스템은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존재론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 2의 고향인 곳은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막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고물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우리의 물가 안정과 관련한 위기가 발생하고 식량 위기 또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 위기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퍼펙트 스톰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들에 있어서 이 이상 기후에 노출되도록 하고 또 식량 생산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계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제 본국인데 지난 5년에 걸쳐서 모잠비크는 전례 없는 그리고 파괴적인 사이클론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피해를 30억 불가량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킴에 따라서 특히 자원이 없는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중 위기를 우리가 현재 겪고 있습니다만 그 위기야말로 가장 취약한 국가들 그리고 소외 계층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소외 계층들 그리고 또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그리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투자를 보건, 교육, 그리고 물과 위생 부분, 그리고 다른 필수적인 인프라 부분에 투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불에 달하는 자금이 군사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개발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전이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이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로를 발굴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오늘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정부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또 산업계를 대표하는 분들, 학계 관계자 여러분들, 연구자 여러분, 의사결정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을 결집하고 또한 자원을 결집하여 우리 스스로 복잡한 다중 위기로부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제안 사항들은 아주 일반적인 비즈니스 as usual한 해법들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대응하고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게임의 법칙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지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또 혁신과 발명의 정신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변화, 즉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는 변혁의 힘을 믿습니다. 즉 과학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천연 자원이 부족합니다. 천연 자원이 많은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인간 개발에 초점을 두고 교육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교육의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었고 여아들 그리고 남아들이 동등하게 교육 기회에 접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바로 두 가지 영역의 투자를 통해서 변화하였다 생각합니다. 즉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과 빈국에서 강력한 부국으로 또 부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 또 LG, 기아, 여러 대표적인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지도에 있어서 또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혁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의 변혁의 힘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술의 힘을 전달할 때 혁신과 창의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개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자원과 관련한 부분도 아닌, 석유와 가스도 아닌, 또 산림도 아닌, 바로 인간의 지능과 또 역량 그리고 혁신을 향상시키고 연구와 관련된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사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좋은 사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억 2천만에 달하는 아동들이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학습 위기가 특히 선진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창의력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큰 전환을 가져오면서 교육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무총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우리의 후임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게임의 법칙이 적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 개발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 또 인간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변혁 또는 변화는 바로 형평성, 즉 평등이 가져올 수 있는 변혁의 힘입니다. 사람들 간의 평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그리고 흑인과 백인 간의 평등, 그리고 젊은 세대와 또 기성세대의 평등, 그리고 빈부 간의 평등. 이들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은 투자와 또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서 사회적인 정의가 꽃피어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은 근본적인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들을 식별한 바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제 관용의 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그리고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사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강한, 부유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3, 40년이 지난 지금 가장 번영하는 그리고 관용적인 사회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가 숨쉬는 곳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즉,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배우고 이를 참고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인간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변혁의 힘은 이성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력들, 우리의 어떤 이성의 변혁의 힘입니다. 유럽에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도 여러 갈등과 분쟁이 발생을 하고는 있고 또 남미 지역에도 일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대전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속도로 분쟁이 우리 사회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들마다 차이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에 호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고받는 정신하에 모든 사람들의 차이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들의 불만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을 포용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는 물론 다르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성이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타인의 말에 경청하고 모든 사람들의 꿈과 이들의 열망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의 운명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해를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서로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그 남아프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이러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제도가 강제로 우리에게 부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를 건설했고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전히 도전과제는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통점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전 세계가 현재 직면한 그러한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이성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무력의 부과는 해결이 아닙니다. 무력은 해결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갈등, 분쟁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서 문화적인 유산도 잃게 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놓은 유산들이 수개월 안에 완전하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힘을 인식하고 이러한 힘을 잘 활용하여 서로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재구성하고 우리의 시민들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국가, 큰 국가 따로 없습니다. 소국과 대국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속한 곳이지만 지구의 또 다른 대안적인 지구가 없다는 것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결국 무차별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공격할 때 그리고 지구를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즉각적인 개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연이 격심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자초했지만 이 상황을 되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힘을 빌린다면 바로 기후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발을 존중한다는 것, 이것은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파괴시키지 않고 평화로운 지구로 만들어야 하고 지구를 존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식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참 소중한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성의 힘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현재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월하지 않은 존재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여성들은 여러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또 제안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같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떠한 국가에서도 이런 원칙,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완전하게 달성한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단순한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탁도 아닌, 교육 훈련의 문제도 아닌, 또는 생산성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남성들보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찰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젠더 폭력이 이제는 팬데믹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명 젠더 폭력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물론 남성에 대한 젠더 폭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성들에 대한 젠더 폭력이 횡행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위협받고 있고 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그리고 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이 가정 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의 상징이고 또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함께 생애를 보내고자 선택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우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존재감이 강화됨에 따라서 남성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화시킵니다. 우리를 보다 인간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고 우리를 보다 친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보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평등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고 우리는 죽을 때도 평등하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태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지역과 상관없이 내가 동서남북 상관없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힘이 커지게 되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등해지면 우리 모두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유엔에서도 또 사무총장께서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쌓아오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유엔 안보리 내에서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특히 유엔 안보리 내에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을 위한 힘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국가, 어떠한 지역에 대해 이러한 힘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들은 평등합니다. 국가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UN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국가가 훨씬 크고 우월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의 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의 힘이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등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또 통찰이 제공이 될 수 있는데 소국들이 이러한 지혜 그리고 또 능력을 발휘하면 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회를 이 모든 위기를 겪은 이후에 완전하게 새로운 사회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소속감을 갖고 그 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것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마인드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에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다리를 짓는 교량 건설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항상 마음과 그리고 또 가슴을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삶을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한 이 초기에는 여성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적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이들이 정말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분쟁 상황에서도 여성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오늘 패런 토론에서 보다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을 소외시키게 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위기 해결에 있어서 여성 지도자들이 코로나19 과정에서 발휘하였던 리더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코로나19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갔습니다. 독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또 옥스포드의 백신 세리 길버트 연구자와 또 여러 여성 리서처들이 백신을 개발하여 다시 말해서 코로나라는 도전 과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더나의 이 백신 포뮬라를 개발한 미국의 한 연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성 연구자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협상 과정에 있어서 사무총장께서 정말 뛰어난 SDG라는 목표를 제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께서는 특히 더 많은 여성들을 주변에 두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유엔 내에서 그 전 어떠한 사무총장보다 더 많은 여성 동료들과 일을 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여성들에게 아미나 모하메드가 주요 협상가로서 SDG 협상 과정을 이끌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여성이야말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해법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이 바로 무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심 무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떠나서 여성들은 이제 동등한 무대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 있어서 이러한 다중 복합 위기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류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절반을 개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제 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성이 없다면 이 인류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결집시키고 여성들의 리더십을 민관 부분 할 것 없이 결집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도화된 힘을 발휘하여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과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미나 모하메드가 특히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또 성공 사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많은 국가의 모범 사례를 배워야 합니다. 평등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위기 해결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바로 좋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라사 마샬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조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반 두케 마르케스 제33대 콜롬비아 대통령님이십니다.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센대학교 서승환 총장님, 또한 저의 동료이자 친구이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패널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SDG의 미래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7개의 SDG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행동 혹은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사회적 평등,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포용력 있는 성장입니다. 17개의 목표는 바로
개발 계획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저는 오늘 기조 연설을 통해서 기후 행동의 현재와 미래만 논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 과제가 절대 적지 않다라는 토론에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행동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여러 국가를 살펴보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IMF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에는 얼마, 건강에는 얼마, 주택에는 얼마, 기후에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후 투자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늘 집중하고 있는 2030년까지 세계의 배출량을 45%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빈국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선 기후 행동과 부채를 수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빈곤한 국가들이 기후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이것이 부채 탕감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후 행동과 부채의 수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추적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행동 정책들을 계속해서 촉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F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7년 동안 재정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를 바로 부채로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재정 적자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국가도 뭔가를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말씀드린 두 개의 필요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탄소 중립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더욱더 촉진시켜야 합니다. 즉 2030년이 되면 최소한 자신의 국토의 30%는 보호지역으로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콜롬비아가 바로 그러한 것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기 당시 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14%에 불과한데요. 2030년이 달성되기 훨씬 전인 2022년에 이미 34%를 달성했습니다. 콜롬비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역사상 가장 큰 면적의 보호 면적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해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핵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산호가 파괴될 수가 있는데 산호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의 45%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호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항공업계만큼이나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보호하고 또 여러 국토를 보호하게 된다면 기후 행동에 기여하게 되면서 자연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가치가 있지 않은 활동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고 또 보전에 참여하고 탄소 배출 상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명히 감사의 역량, 인증의 역량, 평가의 역량은 강화되어야겠죠. 탄소 배출권 시장은 다시 한번 자원을 동원해서 기후 행동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근대적이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신뢰 가능하고 보다 명백한 탄소 배출권 제도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기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소 시장 구상이 예를 들어서 있죠. 다자간 IFI들이 여러 재단들이 정부들이 참여하면서 전체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전진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특히나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각 지역사회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에 참여하고 또한 PV를 통한 태양광 활용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전기를 제공하면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정 이동 수단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자동차 사용을 보면 이것이 대중교통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공 차량들이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화물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정책 덕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저탄소 농업을 생각해야 하고 각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정책을 만들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지대에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아마존을 보호해야 하고 아프리카의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아시아의 정글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SDG 달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색 금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스마트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고 녹색 분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분류하면서 ESG에 대한 투자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지능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기후변화가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각 사회는 반드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AI 기술이 중요합니다. 각 도시는 여러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이고 지금 바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생태 다양성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태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 모든 행동이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그러한 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물과 관련된 도전 과제, 해안 침식과 관련된 도전 과제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개개인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해야만 SDG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백하고 재정이 제공이 되는 기후행동 없이는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핵심에 바로 민간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역량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만 솔루션들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업가 정신도 필요합니다. 기업가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국가가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업들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은야말로 이 다양한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기문 제8대 사무총장님, 서승환 총장님, 우리가 모두 말씀을 드린 부채 스왑 메커니즘을 빈국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빈국 또한 기후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효과적인 추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부채 탕감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중진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위해 투자할 때 2030년까지는 재정 적자 계산에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녹색 투자는 우리 삶에 추가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 평등한 사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리는 사회의 가능성은 기후 행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환경을 위한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와 저는 늘 협력할 것이며 반기문 제8대 사무총장님의 리더십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Ortiz. 감사합니다, 마르케스 대통령님. 자, 첫 세션은 희망과 또 낙관주의 그리고 또 열정이 가득한 첫 세션이었는데요. 10분간 짧게 쉬고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